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실제란 무엇인가. 거꾸로 나오나요? 네. 이 책을 한번 다 읽었으니까 또 리뷰 겸 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일단은 실제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서 뭔가 이제 예전에 그 펠로즈의 실체에 이르는 길 이 책인데 이 책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학술적인 책은 아니었고 이론 물리학의 숨겨진 역사와 그런 저자의 생각, 그리고 저자가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가 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명제와는 좀 다르게 사실 이거는 특정 학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양자역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양자역학은 벌써 정립된 학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양자역학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이라 하면 좀 그런데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펠로즈도 그렇고 펠로즈 이외에 다른 사람들, 리스몰린, 뭐 비주류 학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데 뭐 홍보가 안 됐던지 마케팅이 안 됐던지 뭐 홍보가 마케팅인가요?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는 어쨌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건 틀린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대등한 어떤 그런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찍다 보니까 횡설수설 좀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의 이론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양자역학에서도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짱을 먹고 있는 코펜하겐 해석,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동함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수식으로만 존재하고 그거는 양자의 어떤 양자 상태는 실제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는 양자 상태도 실제하고 다른 거는 다세계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가능성들이 실제한다,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이야기할 것은 데이비드 봄의 파일로파 해석과 예전에 태그마크 유니버스 그 책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에버렛의 다세계 이론, 다세계 해석인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 왜 이렇게 주류로 딱 고착화 되었는가를 보면은 되게 단순하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일단은 코펜하겐 해석과 반대되는 게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은 혼자 있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널리 뭐 의견을 구하기도 어렵고 약간 독불장군식이고, 그리고 보어는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주류로 자리 잡기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가 나타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 학문이 실제 정확하느냐 그리고 확실한가는 둘째치고 학파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주류가 되었다. 예. 그래서 양자역학은 어쨌든 주류가 되었고, 그 속에서 이제 또 개인 나타났는데, 이제 아니다, 이제 양자 상태도 실제한다. 그래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갈래로 나눠지면서 그것도 그 파일럿파를 이루는 그 각각의 이자가 존재한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파일럿파를 주장한 사람은 어이없게도 정치적인 어떤 거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이렇게 배격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하지 않게 되었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다세계 해석은 말 그대로 이것도 그 다세계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류에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길 원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과 정치적 성향 때문에 주류 학파가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의 진위 여부와는 다르게,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어떤 이건 물리잖아요. 물리와 다르게 생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학문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화론자 중에서도 단속 평형과 그런 게 있죠. 스티븐 제이 골드처럼. 근데 뭐 진화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다르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 자체도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일단 나중에 치더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서니까 뭐 크게 뭐 수식이 있는 책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는 벨 부등식에 관한 것도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이 주요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근본주의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이 큰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런 소규모의 어떤 과학 집단들이 이제 크게 산업적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물리학이라는 게 산업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파기보다는 실용적인 거, 이것이 도대체 산업적이거나 전쟁에 유용한 물리학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응용 물리학이 발전되었지, 뭐 근본주의, 이거 파동함수가 실제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연구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학문을 원했던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점점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그놈의 슈레딩거 고양이든 간에 뭐든 간에 다 알고 보면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던 베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뭐냐면 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반대론자는 게 뭐냐면은 코펜하겐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은 반증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세계 해석이든
특히 다세계 해석이죠. 다세계 해석은 반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반증 불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명제, 어떤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윗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 말이 꼬이는데 불완전성, 예.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어떤 참이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런 정의를 스스로 맞는지 틀린지 알아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다세계 해석이라는 것도 반증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반대를 참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갑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바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정신 사나운데, 뭐냐? 정리입니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코펜하겐 해석.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거는 조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주류지만 그 주류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아느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전 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장에 반대하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있긴 있어요. 이 책에 좀 오류도 있는데 어쨌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니까 그 사람도, 저자도 실수가 있었더라도 분명히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죠. 어쨌든 주류이지만 주류가 된 배경에는 개인적인 어떤 성격과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양자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있거나 없거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인데 물리학에서는 그렇고 제가 계속 이제 약간 대변하는 거는 진화론에서는 진화론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게 고착화, 지금 주류가 된 배경을 또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쯤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